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에 계시죠.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우리 신진우 부장판사. 그런데 이재명이도 바로 여기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이화영한테 9년 6개월을 때렸는데 그럼 나한테는 15년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무기징역 아니야? 어떻게든지 저승사자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재판부 기피 신청할 사유는 없으니까 재배당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범인데, 그게 이제 공범이 아닙니까? 이화영하고 이재명하고 김성태하고 다 공범이에요. 뭐 불법 대북송금. 그런데 공범이 이미 9년 6개월을 그 재판부에서 받았는데 다시 그러면 또 거기 가면 똑같이 그리고 9년 6개월 이상 때릴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공범인데.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죄를 피해 보려고, 벌을 피해 보려고. 저 이재명은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재배당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부인데요. 8일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특가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의국한 거래법 위반.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라는 건 뭐냐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혐의에 대해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여기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기소가 돼가지고 저번에 제1차 공판 준비기일을 한번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10월 8일 제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거예요. 공판 준비기일이 있고 공판 기일이 있어요. 공판 준비기일은 앞으로 이제 공판 기일을 열매 있어서 어떻게 이제 증거 조사를 하고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 갈지를 이 피고인 측과 그리고 검사 측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을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그래요.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은 나갈 의무가 없어요. 변호인만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이는 재판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의 이 재배당 요청이 사실상의 기피 신청이고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 하나의 핵책이다라고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미 공범에게 중형을 때렸다면, 그렇다면 또 이재명에게도 어떤 확증 편향을 갖고 중형을 때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에 가서 처음부터 깨끗하게 뭐 새롭게 증거도 조사하고 또 새롭게 주장과 또 이 항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오히려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범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규정은 있어도, 그렇죠. 원래 공범은 같은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라고 하는 규정과 절차가 없다. 딱 떨어집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신진우 부장판사는 무슨 뭐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뿔따기를 낸다든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차근차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곤조곤 하면서도 아주 원칙대로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은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합니다. 기존 증거 능력과 증거 가치에 비해 비춰서 확증 편향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보세요. 재판의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할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유가 문제입니다. 사유가 있어야 재배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배당하는 예규는 있으나 반대로 공범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로 배당을 하라고 하는 명확한 실무상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예규는 있으나 반대로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라고 하는 실무상,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 다 찾아봤다. 야, 이거 얼마나 냉정하고 명백한 답변입니까? 무슨 뭐 뿔따기를 낸다든지 왜 기피 신청을 하느냐, 왜 재배당 신청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조곤조곤하면서 검토해봤다. 뭐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 뭐 일리도 있다. 뭐 심리 정도에 비추어서 재배당 못할 사건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다 끝나가면서 재배당해달라는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못할 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가 있는지를 봤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재배당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피고인이 같다는 거 아니냐. 같은 사건에 같은 피고인이니까 공범이라는 건데 공범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면은 뭔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재배당 요청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래서 이 같은 피고인일 때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더라.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런 사유가 없는데도 이걸 받아들여주면 헌법 가치를 저해하게 된다.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우리도 생각해봤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그렇게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을 해야지 재배당 형태를 하기는 어렵다. 무슨 말이냐? 변호사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공정하게 재판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왕이가 지금 9년 6개월에 나왔으니까 거기 그러면 보나마나 이재명이도 범인이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공정하게 신중하게 재판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재배당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재판부에서도 공정하게 하고 신중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야,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다음 달 11월 12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3번씩이나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저쪽에서 자꾸 이렇게 뭐 재배당 요청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 니들이 그렇게 뭐 불안해하고 자꾸 뭐 공정 얘기하고 신중 얘기하는데 그래 신중하게 하겠다. 그래서 재판 준비기를 한 번 더 열고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더 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판기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저 경기도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비 300만 달러 그 보낸 돈과 관련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것으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화희는 이미 9년 6개월을 받았고요. 김성태도 이미 2년 6개월 정도 되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만 남으면 되는데 이재명이 주범 아닙니까?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면 무기징역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재명으로서는 이 사건이 마음에 걸리니까 자꾸 여기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하려고 하는 건데 신진호 부장판사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조곤조곤 꼼짝 못하게 이렇게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을 눌러버렸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 화이팅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